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자력 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국내 증시에서 원전주가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행정명령에는 원전 개발 가속화를 위해 에너지 장관에게 일부 고급 원자로 설계 및 프로젝트 승인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에게 추가 관세 부과를 번복하면서 달러 자산에 대한 신뢰도는 더욱 낮아지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외환 시장에서는 달러 약세 가속도가 붙으면서 원달러 환율도 1,360원 선까지 내려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중국 조선업 제재 압박이 현실화되면서 글로벌 해운사들이 잇따라 중국의 조선조를 발주처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 틈을 탄 한국 조선업계가 반사이익을 누리며 조용한 수혜주로 부상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하이브와 YG 엔터테인먼트의 주가가 나란히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각사의 주력 아티스트인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의 하반기 컴백 기대감이 반영되며 투자자들의 매수세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매일 여러분들께 퀵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한가 로켓배송 진행의 최민주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관세 안도감 속에 강한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추가 관세 부과를 번복하면서 이 달러 자산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을 하면서 원화 강세가 돋보였는데요. 이따라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와주면서 이 지수의 전반을 견인해줬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에 부과하기로 했던 관세를 한 달 유예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수출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종목들은 탄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삼성전자가 유리기판 도입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유리기판주가 오랜만에 또 빨간불을 켜줬고요. IRA법이 2031년에 폐지안이 예상된다는 소식에 2차 전지주 지난주에 낙폭을 만회해줬습니다. 또 조선주까지도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기분 좋게 상승으로 마침표를 찍은 월요일장입니다. 오늘의 흐름 속 저희는 어떤 기회를 잡아봄직할지 오늘 장 마무리와 함께 다음 장을 위한 투자 전략 꼼꼼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로켓 배송 종목이 포착이 될지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서울경제TV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금요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이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 먼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영동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 예. 오늘 정말 기분 좋은 상승세가 좀 돋보였습니다. 예. 오늘 양시장 모두 좀 박스권을 돌파해줬는데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은 우리 주말 동안에 걱정 많이 하셨을 네. 거예요. 일단은 뭐 미증시가 좀 하락을 했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금요일날 같은 경우는 미증시의 낙폭 자체가 일단은 뭐 애플 쪽에서도 문제가 발생을 했었고, 그 다음에 유럽 쪽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나오면서 지수를 좀 끌어내렸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 이 소식이 전달되기 전까지의 국내 증시가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어떤 내용들이 나왔죠, 여러분들? 트럼프 뭐가 나왔습니까, 여러분들? 유예하겠다. 어디? 예, 유럽에다가 50% 관세 부과를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장 시작하기 전에, 아시아 증시가 장 시작하기 전에 내용들이 전달되기 시작을 하면서 빠르게 상승으로 전환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에 따라서 코스피는 2%대의 강세로 마무리가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1.3%의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은 뭐 기술적인 부분들만 좀 먼저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상한가 로켓 배송에서 제가 시황 얘기해 드릴 때, 자, 올라오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과매수 영역에 있습니다. 과열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던 부분들이고요. 이러한 열기들을 식혀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이 구간에서 일정 수준의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은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상황들이 지난주에 연출이 됐어요. 그죠? 그리고 적어도 최소한 21선과 61선 적어도 이 라인 자체를 하향이탈시키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시장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시나리오다라는 이야기들을 해드렸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오늘 어떤 형태로든 2%대에 대한 상승 부분들로 인해서
약속이 지켜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올해 2월 달에 고점 부분들 그리고 관세로 인해서 급락하기 이전에 3월의 고점 부분들 그리고 다시 한번 5월 달 초반의 고점과 현재까지 라인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다중 고점을 어떠한 모멘텀들을 가지고 돌파를 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기다리시면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과연 이 라인을 돌파를 시킬 때 어떠한 성격의 섹터와 종목이 대장이 이루어지는지 이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관건이 되겠죠. 그리고 오늘 앞서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삼성전자의 어찌됐든 뭐 시장 대비해서 뭐 압도적인 상승은 아니긴 하지만 다시 한번 1% 가까운 상승을 만들어 줬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 역시 다시 20만 원대를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서 한번 좀 보게 되면 코스닥도 동일한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이 스토캐스틱 열어드렸죠? 자, 과열 빼야 됩니다. 열기 빼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내려왔죠? 그리고 오늘 1.3%. 제가 이따가 뭐 또 다른 내용들을 얘기를 해드리긴 하겠지만 이런 식의 시장이 오늘 압도적인 흐름들을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PPT를 통해서 하나하나씩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어찌됐든 이 이슈예요. 이유. 6월부터 50% 관세를 부과하겠다 했지만 7월 9일자로 30일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시장에 충격이 어느 정도 희석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죠. 특히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난주 한 주 동안에 동시간대에 같이 오픈을 하는 아시아 증시 대비해서 낙폭이 좀 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 리바운딩이 나왔었을 때 다른 국가들 대비 빠른 회복세가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원달러 환율 부분들이 지금 136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여러분들. 야, 어느덧 뭐 1450원 갈 때, 야, 이거 1500원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막 흘러 나왔었던 시장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 136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환율이 갑작스럽게 빠지는 게 그렇게 좋은 시그널은 아니긴 해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를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그러한 환경들을 조성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오늘 골드만삭스 분석들을 보신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골드만삭스가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던 내용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환율 안정입니다. 이게 왜냐? 다음이죠. 6월 3일이면 우리의 신정부가 들어섭니다. 이에 따른 국정의 안정화 그리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예산안 편성을 조금 더 시장에다가 유동성을 공급을 할 수 있는 시장 친화적인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까지 남아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개별주를 좀 봐야 되겠죠? 오늘 유리기판 이야기 안 하면 섭섭할 것 같아요. 예, 그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2025년도 1월달, 2월달의 움직임들 속에서 유리기판 이야기 상당히 많이 했었죠. 근데 항상 그렇듯이 우리나라는 트렌드다, 유행이다. 유리기판에 대한 성장 그림들이 그려지면서 정점을 찍었지만 그 이후의 움직임들은 상당히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유리기판이 전달되는 내용들이 뜬금없이 삼성전자가 유리기판 도입을 하겠어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아침서부터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PI 대표적으로 이제 검사 장비 쪽이죠. 그다음에 한빌레이저 이런 종목군들이 뭐 JNTC, SKC 할 것 없이 좀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준 상황들이기 때문에 확실히 오늘과 같은 시장 속에서 눌림목 이후에 리바운딩이 나오게 되면 기존에 상승했었던 종목군들도 움직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장 시장에서 임팩트 있게 딱 움직이는 종목군들은 그동안에 낙폭이 좀 과했었던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 리바운딩이 좀 빨리 나왔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또 플러스 알파를 좀 볼 수 있는 섹터군들이 바로
반도체, 소부장 종목군들이 일제히 강한 상승 흐름들, 반등 흐름들을 만들어 줬다라는 게 우리가 좀 특징적인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러한 과열 구간들을 해소를 하고 눌림목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3번, 4번의 다중고점 영역대까지 올라온 상황들이어서 과연 기존의 종목군들이 올라올 것인가, 아니면 그동안에 낙폭이 과했었던 종목군들이 상승을 할 것인가, 이게 지금 초미의 관심사고, 이 시장의 트렌드 수급의 이동 자체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또 우리가 수익률을 놓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포커스를 맞추자라는 관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여전히 테마주들이 안 움직이는 시장은 아니에요. 여전히 코로나19, 중화권에 이어서 태국 등 아시아 국가 전반적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전달이 되면서 코로나19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리바운딩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됐었던 그런 상황들이었고요. 그와 더불어서 원전주, 아마 원전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오늘 좀 아쉬우셨을 것 같아요. 예, 그죠? 물론 이제 지난주에 워낙 퍼포먼스가 좋아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렇게까지 크게 신경을 쓸 만한 사안들은 아니긴 한데, 어찌됐든 트럼프 행정부에서 행정명령을 사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확실히 원전을 좀 공부해 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지금 이러한 내용들을 아마 이해를 하시긴 할 거예요. 자, 짧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찌됐든 지금 구간에서 매크로 상황으로 놓고 봤었을 때 뭐가 있죠,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뭐 신재생 에너지 얘기해드리고 전력 이야기 막 해드리면서 그때 기본적인 포인트 자체가 뭐로 잡히고 있다? 전기화, 그죠? 그 다음에 AI, 이러한 시장의 상황 자체가 변함으로 인해서 전기의 수요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분석 자료들을 제가 보여드렸죠. 근데 이 안에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면, 트럼프 1기 때는 뭡니까, 여러분들? 원전에 대한 계획이 주된 정책의 포커스였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 트럼프 2기로 들어오면서는 뭐죠, 여러분들? 이 계획을 넘어서서 실행 단계로 들어가는 구간에 진입을 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또 플러스 알파로 붙는 게 뭐죠, 여러분들? 미국뿐만 아니에요. 유럽도 마찬가지로 지금 전력난에서 허덕이고 있죠. 그리고 주말 동안에 나왔던 내용들 중에 또 유럽 국가 중에서 일부 국가들이 또 전전이 되는 그런 내용들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존에 유럽이 밀고 있었던 내용들이 신재생이죠. 친환경 에너지였습니다. 근데 친환경 에너지를 통해서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산업화 구간들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다시 원전으로 회귀하자라는 쪽으로 이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그에 따라서 무슨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대형 원전과 SMR을 중점적으로 확산하고자 하는 정책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 안에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이다라는 내용들로 인해서 지난주 한 주 동안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주말 동안에 트럼프 행정부의 사인으로 인해서 오늘 오전장에 급등 출발했지만 확실히 시장이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기존에 상승했었던 종목군들은 약간은 좀 쉬어가는 모습들 대비해서 조금은 내용들이 약간은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차익성 매물들이 좀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다만 앞서 제가 원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드리면서 약간 좀 큰 그림들을 그려가는 과정에서 놓고 보게 되면 원전 같은 경우는 눌림목 심하다. 계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약간 좀 중장기적인 포지션으로 시장을 다시 한번 좀 바라봐야 되는 그런 섹터가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2차원지 반등 나왔어요, 오늘. AMPC 보조금이 조기 폐지될 것으로 우리가 2028년도 예상을 했었는데 이게 31년이죠. 근데 이게 사실은 오늘 올라가니까 내용들이 붙은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 금요일 날 이미 나왔었어요, 이 내용이. 그죠? 금요일 날 이미 28년 아니고 31년입니다라는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오늘자의 내용들이 나오면서 리바운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과연 이게 보조금 조기 폐지에 대한 안도랠리라고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기술적인 리바운딩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기술적 반등이라고 해야 되는지 상당히 좀 모호한 그런 상황들입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코스닥 지수와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놓고 봤었을 때 여전히 코스닥 내에서의 이차전지가 차지하고 있는 포지션 자체가 워낙 좀 큰 상황들이기 때문에 리바운딩은 같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미증시보다는 요겁니다. 이거 선물 지수예요. 동시간대에 열렸던 선물 지수의 흐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침서부터 앞서 언급드렸던 트럼프 이후 50% 관세 부과가 유예가 됐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나스닥, S&P 500, 다우지수 자 1%대 이상의 선물, 지수 선물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오전장에 우리나라가 여기에 반응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아시아 증시가 다 반영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게 좀 있다면 오늘 미증시가 휴장이에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 삼아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뭐 차트는 뭐 보여드렸기 때문에 뭐 차트 점검 쪽보다는 오늘 좀 특징적인 부분들을 하나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시가총액입니다.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자, 코스닥보다는 이제 코스피를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1위부터 10위까지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전, SK하이닉스, 바이오로직스, LG에너지솔루션. 쉽게 말씀드려서 대부분의 시총 상위 종목군들에 대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수는 올라갔다. 그리고 오후장 종가 무렵에서 이제 금융 투자가 한 3천억이 넘는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일시적으로 좀 급등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급등시켰던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금투의 매매 특성을 좀 보시게 되면 훅 들어오는 경우도 많지만 또 이게 일정 부분 트레이딩을 하는 자금의 성격들도 많이 내포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또 훅 꺾일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수급이 자체가 들어갔다가 나오는 속도가 굉장히 좀 짧은 주체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오후장의 2%대의 종가 형성은 약간 단기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일정 수준은 좀 오버슈팅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 하지만 전체 시장의 볼륨으로 놓고 봤었을 때 오늘의 상승폭을 굳이 폄하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히려 시가총액 상위 쪽에서 봤었을 때 코스닥을 좀 오히려 보는 게 맞겠죠, 사실. 자, 드디어 알토이진이 2.63% 상승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개인 투자자분들, 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말 동안에 에코프로비엠, 에코, 뭐 LNF, 하여튼 뭐 수많은 이차전지 종목들 보시면서 아주 그냥 걱정 아닌 걱정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 2.27%의 강세로 좀 마무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펩트론도 3.18,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나와줬었고,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난주 한 주 동안 로보츠도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추가적인 하락 없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올라오면서 코스닥 전체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여전히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뭐 눈에 띄게 뭐 약세였습니다라고 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전 섹터 골고른 리바운딩이 이루어졌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오히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지수에 대한 부분들에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넘어가서 우리 또 다른 거 좀 봐야 되겠죠? 일정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미장이 휴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특별한 이슈가 없습니다. 자, 내일이 일정입니다. 화요일입니다. 화요일날 대선 후보 3차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3차 TV 토론 끝이에요. 토론회가 없습니다, 이제. 그리고 막바로 우리가 다음 주면 뭐죠, 여러분들? 투표 하셔야 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이 열리는 그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마지막은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할지, 그리고 어떤 좀 불꽃 튀는 이야기들이 오고 갈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대한민국 국민의 표심이 어디로 갈지 좀 지켜보자고요. 자, 그리고 이제 경제 지표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항상 월 말 그리고 월 초에는 경제 지표들을 많이 확인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신경 써서 보셔야 될 부분들이 내구재 주문, 주택가격 지수, 그다음에 소비자 신뢰 지수,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죠? 미국인들의 소비 심리가 어떻게 좀 살아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소비 심리 지수까지도 체크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일정까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뭐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제가 뭐 이 시간을 통해서 내일의 일정 뭐 매번 얘기를 해드리지만 이거는 그냥 참고 삼아 뭐 이런 일정들을 다시 되새기자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항상 한 주가 시작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이번 주에는 더 많아요. 금통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엔비디아 실적 있습니다. 굵직굵직한 내용들도 상당히 많고 국내 증시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항상 뭐 이러한 이슈가 있어서 챙겨보세요라는 것보다는
항상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다라고 하게 되면 토요일 날 좀 약간은 좀 짬을 내셔서 항상 일정을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 일정을 체크를 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실 수 있을 만한 자료집들을 제가 항상 작성을 해서 매 주마다 배포를 하고 있으니까 오늘도 들어오셔가지고 받으시면 돼요. 아셨죠? 체크하셔가지고 받으시면 되고 밑에 보이시죠 여러분들? 노란톡 체크하셔가지고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말씀드리는 거. 최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좀 많이 드리려고 해요. 왜냐? 이게 지수가 이제 조정을 좀 받았잖아요. 사실은 우리 상한가 로켓배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정 받아도 이상하지 않아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희 이야기를 안 들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도대체 왜 조정이 나오는 거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한 1주 조금 넘게 고생을 좀 하셨어요. 근데 이제 6월 달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6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릴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신정부죠. 자, 신정부에서 어떠한 정권이 들어서든 신정부에 딱 들어서게 되면 정책 수혜를 받는 섹터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정책 수혜 관련된 기업들을 정리를 한 정리집을, 정리 리포트를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것과 함께 일정표와 함께 받아보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밑에 하단에 보이시죠? 노란톡 참고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에 대한 시황 이야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코너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과열 구간이 해소되고 이 눌림목 구간에 진입한 우리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또 시장을 이끌지에 포커스를 맞춰봐야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시장의 흐름을 미리 파악하기 위해선 또 주간 일정 정리가 정말 필수적이죠. 이 많은 내용을 또 혼자 정리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요 일정을 기준으로 이 차기 정부 수혜주 리포트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 진행이 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 속속들이 풀어주신다라고 합니다.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 매매가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주간 전략 미리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고민이 되시는 부분들부터 종목들의 전략까지 전문가님과 자세하게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최영동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 통해서 살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생기를 찾은 시장 속 전문가님과 전략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오늘 정말 기분 좋은 상승세를 보인 우리 시장입니다. 예. 특히 좀 지난주에 짚어주셨던 종목이죠. 이 달바 종목 하루 만에 17%가 예. 넘는 상승세를 또 가져가셨습니다. 오늘 또 순환매 장세가 이어졌는데 오늘 같은 예. 시장 속에서는 어떻게 또 좋은 종목을 짚어볼 수 있을지 전문가님의 팁이 더욱더 궁금한데요. 이게 지금 시장 성격이 바뀌면은 이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당혹스러워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시장이 막 뭐 하락을 하든 상승을 하든 기존에 주도주들을 매매를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지금과 같이 앞서서 우리 앵커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셨죠. 우리 과열 구간에서 눌림목 나왔습니다. 그죠? 코스피의 2%, 그 다음에 코스닥의 1%대에 대한 상승 흐름들.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그림을 그렸던, 예상을 했었던 그 과열 구간을 벗어난 상태에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보여줬고 이평 자체가 그렇게 무리스럽지 않은 20에서 60에서 조정을 받으면서 리바운딩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대부분의 상승 종목군들을 보시게 되면 뭐 가던 종목들 잘 가요. 조선 뭐 여전히 가죠. 그죠? 조선주들 당연히 갔고요. 그 다음에 방산 같은 경우 현대로템을 중심으로 해서 또 신고가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특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반도체가 올라왔네. 그죠? 바이오도 그래도 좀 선별적으로 올라오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즐거워하실 만한 2차 전지도 뭐 소폭이긴 하지만 그래도 올라왔네.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소외됐었던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많이 적어지는 그러한 시장 환경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과 같이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리바운딩이 될 때 과연 이 구간, 이 상승에 대한 랠리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했었을 때 과연 시장을 끌고 가는 친구들은 무엇일까? 이 친구들과 내가 어깨동무를 하면서 같이 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난감한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지난주에 야 이게 좋다더라. 시장이 빠지는데 조급하거든요. 수익 내야 돼. 그러면은 반대되는 종목군들을 막 사게 돼 있어요. 그죠? 시장하고는 역행하는 종목군들을 사겠죠. 근데 지금과 같이 시장 성격이 갑자기 바뀌면서 기존에 상승했었던 종목군들은 빠지고 다시 올라가는 경우. 이때 내가 포지션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거를 바꾸지 못하고 또다시 시장에서 소외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재미가 없어지겠죠. 그 예들을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4월달 초입니다 여러분들. 4월달 초에 시장 밀렸잖아요. 미친 듯이 밀렸죠. 관세 딱 떨어지면서 100%, 200%, 200%까지는 아니고 100% 이야기하면서 막 그때 당시 여러분들 지수 밀릴 때, 자 지수 밀리는 거 손대지 마시라. 어쩔 수 없다. 이거는 매크로 상황 전 세계가 다 빠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거 신경 쓰지 마라. 이거는 잦아들게 되면은 저점 찍고 올라올 거다. 근데 이 빠지는 과정에서 내 계좌가 빠지는 거를 그냥 지켜볼 거냐, 아니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버틸 거냐라는 것들인데 시장하고 역의관계를 보여주는 종목군들이 이때 당시에 뭐였죠, 여러분들? 다 테마주였어요. 무슨 테마? 정책 테마. 근데 지금 가요? 안 가죠. 안 간다고요. 우리나라는 내가 매매를 해줘야 되는 때가 있어요. 그때의 성격 파악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거의 뭐 1살, 2살짜리 애기 돌보듯이 봐야 돼요. 시장의 움직임들을. 그때 기분이 다 달라. 그 기분들을 다 추종을 해야 됩니다. 자, 4월 달 초에 매매했던 것들, 그다음에 4월 중순까지 매매했던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실전 매매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수익률들을 다 기재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5월 달로 넘어가 볼까요? 5월 달에도 우리가 이 원포인트 기법 적용을 해서 수익을 냈던 종목군들이 지금 20종목이 넘어요, 여러분들. 20종목이 넘습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하루에 하나씩은 꼬박꼬박 내 계좌에 수익이 쌓여 나갔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만큼 로테이션을 시킴으로 인해서 시장 성격이 바뀔 때 내가 대응할 수 있는 현금의 유동성이 마련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5월달 초에 매매했던 종목군들을 보시게 되면 다 이래요, 여러분들. 헬로, 엠디바이스, 하나시스템, JYP. 그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볼까요? 토니모리, 솔트룩스, 로보티지 있었고요. JYP는 또 2번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SOS랩. 이거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제가 이따가 또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포니링크 있었고, 콜마홀딩스 있었고요. 일진전기, 바이오비주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자, 이게 지난주 내역입니다. 지난주 한 주 동안 19일이 시작이었죠? 콜마, 일진, 바이오. 시장 밀릴 때 우리 그냥 짤짤하게 수익 냈던 그런 종목들입니다. 자, 후발로 넘어가서 볼게요. 자, 지난주 23일까지 우리 매매했던 종목군들 볼까요, 여러분들? 이래요. CS윈드, 인그로드랩, SOS랩, 달바글로벌. 자, 그리고 오늘 드디어 대망의 26일입니다,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오늘 한전산업. 이거 어떻게 매매했는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달바글로벌이 또 있네? 어이, 잠깐만. 달바글로벌이 왜 있을까? 이것도 제가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종목 다 오전에 수익을 실현시키면서 6.1%, 10%대 수익 관점에서의 움직임들을 가지고 수익 실현시켰습니다. 보유했던 기간들이 길까요? 그렇게 길지 않아요. 지난주 금요일에 사가지고 오늘 판 겁니다. 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바글로벌 10.8입니다. 자, 달바글로벌을 사실은 23일 거를 먼저 보셔야 돼요. 자, 보자고 여러분들. 달바글로벌 제가 어떤 얘기를 해드렸는지. 자, 이게 바로 여러분들 실전 트레이딩에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관리하셔야 되는 방법들이에요. 자, 11만 원입니다. 이거 상장한 날 매매한 거예요. 상장하는 날. 오후 12시 1분입니다. 자, 우리 식사하면서 에휴, 안 가네요. 폴라리스 AI 매도할게요. 보이시죠? 그 다음에 11만 천에서 11만 원 그냥 매수하겠습니다. 달바글로벌 신규 상장한 날 뭐 난리 쳤죠. 난리 부르스였죠. 예, 12만 원대까지 갔다가 11만 원 밑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었고요. 오후장 들어서서 갭을 띄우면서 11만 원대에서 거의 끝났습니다. 이 구간대에서 변동성 노리지 말고 이 밑으로 빠지는 변동성은 우리 신경 쓰지 말자. 그냥 제가 생각하는 가격대에 매수하자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게 23일 날 결정을 지은 거고 신규 상장하는 첫날 오전입니다. 오전 11만 7천 원 부근 매수 주문하겠습니다. 사버린 거예요.
다 보여드리죠, 여러분들.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매수 매도에 대한 내용들을 다 말씀드려요, 그냥. 네, 뭐 찍어가지고 여기가 고점입니다.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파세요.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파세요. 이게 아니고 어차피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실전 트레이더에 가까운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냥 명확하게 보여드리는 게 나아요. 자, 그리고 오늘 오전장에 뭐라고 제가 보여드렸나요? 자, 9시 13분입니다. 그냥. 자, 달바글로버 13만 원 나머지 물량 2회차 매도 주문만 걸어두고 그냥 땡 쳤어요. 어때요, 여러분들? 두 번 매매해가지고 비중 투자하는 거잖아, 이런 게. 쉽게 말씀드려서 시장이 어지러워. 그리고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 있어. 그러면은 기존의 비중을 태우는 게 아니고 약간 좀 확률 높은 매매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여러분들 100%, 200%, 300% 여러분들 뭐 꿈의 수익률 막 원하잖아요. 이거 안 나와요. 잘 말씀드리잖아요. 이거 시장에서 잘 찾기 힘들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신고가 쓰는 종목군들이 기간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길잖아요. 근데 이 사이에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이겨내면서 가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죠?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된다? 그동안의 시장에서 변동성이 나오고 모멘텀이 나오고 이런 종목군들을 매매를 해야 돼요. 이런 매매들을 하면서 현금 유동성을 만들어내고 현금 유동성을 만들어낸 상태에서 안정적인 내 계좌 수익이 나오게 되면 장기 투자도 수월하게 할 수 있다고요. 그죠? 왜냐? 나는 수익 내고 있는데 시장에서. 시장 빠져도 나는 수익 내고 있어. 그러니까 뭐 나는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자금의 여력도 있어. 이런 것들은 흔들려도 어차피 나는 다른 데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끌고 갈 수 있는 에너지가 생겨버린다고요. 쉽게 말씀드려서 마음이 편하니까 장기 투자도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어때요? 막 깨졌어. 계좌 막 깨졌어. 막 30%, 40%, 50%막 손실 나고 있어. 근데 어때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의 심리가 어때요? 이거 빨리 한 방 해가지고 본전 심리가 그냥 아주 그냥, 그죠? 용솟음 치잖아요, 막. 그러니까 시장에서 100%, 200%, 300% 와, 급등이에요. 이런 거에 혹하는 거예요. 근데 다행스럽게 그런 종목군들을 공략을 해서 100% 내, 200% 내, 300% 내. 성공적이죠. 근데 어때요, 여러분들?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시장에서는요,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 없습니다. 내가 100%의 수익을 원해? 그러면은 손실도 100% 낼 수 있는 가능성들을 열어둬야 되는 게 시장이에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다 1대1 등가 교환입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자, 밑에 보이시죠? 이런 정말 살벌한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노란톡을 통해서 늘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주식시장을 여러분들의 뭔가 도파민을 막 발생시키고 그리고 여러분들 막 이렇게 뭐 사행성으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좀 멀리 하셔야지만 내 계좌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요령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100% 때리지 못하잖아요. 대신에 갈 수 있는 상황들이 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좀 비중을 실는 거예요. 기존에 내가 한 10% 샀어? 이 정도는 괜찮은데?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20% 사는 거예요. 그러면 수익률 자체는 그냥 고만고만해요. 그냥 평균적으로 우리가 스윙으로 단기로 대응을 했었을 때 수익률이 나와. 하지만 어때요? 비중 투자하니까 곱하기 2가 되잖아요. 쉽게 말씀드려서 수익금을 노리는 매매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5월달 들어서면서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수익률로 하는 시장이 아닙니다. 뭐다? 비중 투자해서 수익금 늘리는 달이 5월달입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해드렸어요. 그러한 방법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전으로 다 보여드리는 겁니다. 뭐 손절 얼마까지, 뭐 목표가 얼마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우리가 상한가 로켓 배송 종목으로 해서 뭐 보여드리긴 하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저와 같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것들이에요. 아셨죠? 심플하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군들로 신규 상장하고 나서 10% 두 번 먹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 한전. 이건 언제 샀을까요, 여러분들? 8시 59분. 오늘 샀겠어요? 오늘 안 샀죠, 당연히. 금요일에 샀죠, 금요일날. 금요일에 샀습니다, 금요일날. 8시 59분에. 아침 8시 59분에. 왜 그때? 시장은 별다른 재미없고 원전 이야기 나오니까 한전산업을 제가 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럼 매도는 언제 했냐? 이거 아침 일찍부터 움직였어요, 우리. 오전 8시 12분 매도 한전산업 12,800원 부근 프리마켓 첫 매도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프리마켓 매도하겠습니다. 8시 12분에. 이거 왜 매도했을까요, 여러분들? 이거 왜 매도했겠어요? 자, 트럼프 행정명령 때려졌잖아요. 그럼 더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이 현실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주가는 어떻게 되죠? 정점 찍고 밀리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오전에 뭐 떴습니까? 자, 트럼프 이후 뭐예요? 50% 관세 유예하겠다. 그럼 여기서 어떤 내용들이 가겠습니까? 많이 올라갔던 애들이 가겠어요? 아니면 많이 빠져있던 애들이 리바운딩이 세겠어요? 이 두 가지 안에서 선택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거는 뭐가 정답이라고 할 건 없어요, 사실. 뭐다? 시장에서 경험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 이거는 매도다. 그리고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내가 장중에 본 시장에서 저점 매수해가지고 올라가는 애들한테 오히려 뭐예요? 손익비가 더 클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매도를 8시 12분에 우리 가족분들과 함께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한 거예요. 간단하죠,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실전 매매예요. 다른 거 없어요. 실전 매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난주 금요일 날 오전에 사가지고 월요일 날 눈 뜨고 8시 12분에 자, 잠깐 보자. 프리마켓 원전 관련 종목군들이 막 뛰네. 아, 이러면 이 정도면 됐어. 그리고 원전이 추가적으로 더 중기적으로 더 가게 된다고 하게 되면 변동성이 좀 더 큰 종목으로 사도 오히려 이익이 될 수도 있어. 한전선은 좀 무거운 것 같아. 좀 가벼운 걸로 갈게. 아니면 아예 대장으로 들어가든가. 그러한 전략들을 세워놓고 가게 되면 이러한 실전 트레이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가감 없이. 그만큼의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 시장이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저 이런 정도로 수익을 냈어요 라고 했었을 때 이 수익을 낸 경위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재미있는 거. 이건 SOS랩이죠, 여러분들. 너무 좋아. SOS랩 볼 때마다 늘 행복합니다. 우진 오늘 좋았잖아요, 우진도. 그죠? 이것도 5월 16일 날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그죠? 지난주 시장에서 재미없었을 때. 그죠? 우진 어때요? 오늘도 굉장히 급등해서 출발했죠? 근데 어때요? 종가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음봉으로 떨어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올라갈 타이밍하고 내가 단기적으로 스윙으로 관점으로 놓고 봤었을 때 정점을 찍었으면 이 우진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변동폭이 얼마나 나왔어요? 20%가 넘어요. 그죠? 딱 일주일 만에. 근데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제 말씀드렸죠? 언제 말씀드렸습니까? 5월 16일 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주 동안에 쭉 올라갈 때 시장 밀리더라도 우진을 갖고 계셨던 분들, 그리고 상한가 로켓 배송을 아름답게 또 시청해 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수익을 또 열심히 내실 수 있었겠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요게 더 중요한 것 같아. SOS랩. SOS랩 너무 좋죠, 뭐. 이거는 진짜 입에 뭐 침이 마르도록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정말 4월 달 저희가 히든 종목으로 이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거의 뭐 이 종목의 파동을 다 먹었다고 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닌 종목입니다. 자, 우리 수익률표 한번 볼까?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들. 수익률표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SOS랩 매매를 했던 내용들을 한번 그대로 다 볼게요. 여기서부터 보시면 돼요. 자, 4월 28일 날 저희가 SOS랩 한 번 더 매도했습니다. 그때 매수가가 1,100원. 그죠? 그 다음 최고가가 11,000원. 기억하세요. 하나입니다. 자, 손가락 제가 할게요. 자, 그 다음 SOS랩이 또 어떻게 나왔나 볼까요? 자, 여기서 한 번 더 있죠. 1,200원에서 13,000원. 두 번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어때요, 여러분들? 11,200원에서 14,500원. 세 번째입니다. 어때요? 10%, 20%, 30%. 수익 다 냈죠? 자, 이거에 대한 스토리들을 알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SOS랩이 궁극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스토리들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게 되면 이러한 파동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먹을 수 있어요. 통상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떤 경우들이 많냐면 올라갔다가 수익 실현 시켰어. 그 다음에 잘 안 봐요. 잘 아예 안 보거나 됐어. 수익 냈으니까 난 안 볼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런 반면에 내가 여기서 좋은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다시 되돌아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서 매매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그죠?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SOS랩이 상승을 해야 되는 이유들, 상승을 해야 되는 모멘텀들이 여전히 높잖아요, 지금. 이제 일주일 남았어요, 여러분들. 로보택시가 중국에서 발표가 되든 미국에서 발표가 되든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죠? 그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기대감들로 계속 시장에서는 가는 거예요. 왜? 로보택시 여러분들 눈으로 본 적 없잖아요. 작년도 해봤어요. 일론 머스크가 로보택시에 앉아가지고 그 로봇 캡에서 내리면서 딱 나오는 거. 핸들도 없고. 그죠? 그런 것들만 보셨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CGF로 나오는 거예요. 6월 달에.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를 정도의 기술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나와가지고 시시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어찌됐든 시장에서는 기대감들을 가지고 봐야 되는 상황들이니까. 그것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4월 중순서부터 자, 이거 보셔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들, 히든 종목으로도 계속 언급드리고 매매했던 것들도 계속 다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여러분들? 자, SOS를 한 4번 매수한 것 같은데 점점점점 이렇게 5월 달에 비중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돈 되잖아요, 여러분들. 돈 되잖아요. 그것도 안정적으로. 어때요, 여러분들? 4월 중순에 말씀드렸던 거 10,000원대. 자, 여기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아직까지 5월 달로 진입이 안 되니까 조정 받죠. 이 구간에서 한번 먹고요. 자, 이거 내려올 때마다 사는 거예요, 이렇게. 20일선 지켜주네? 들어가고. 또 가겠네? 비중 투자하고. 그리고 적당하게 이제 시장에서 알 사람들 다 알잖아요. 다음 주에 로보택시 나오는 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시장에서?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들어온다고, 사람들이. 그죠? 높은 가격으로 들어와요. 우리는 그동안에 수번으로 굉장히 여러 차례 매수를 미중을 좀 실어놨기 때문에 올라올 때마다 넘기는 거예요, 물량들을. 넘기는 겁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수익 확정을 짓고요. 그리고 오늘과 같이 원전과 관련된 스토리들이 정점을 찍고 내려오게 되면 똑같은 스토리로 얘네들도 정점을 찍고 내려오겠죠. 아니면 더 가? 그러면은 이 종목군과 더불어서 또 제가 여기 이 시간대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종목은 뭐예요? 프론티어. 오늘 프론티어 좋았잖아요. 5% 정도 상승 나오고. 프론티어도 차트 보세요, 여러분들. 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같이 병행해서 보시게 되면 자율주행, 로보택시 대응하는 거 끝났어요. 이것들을 제가 지금 얘기했냐? 아니죠, 여러분들. 남들 아무도 안 볼 때 여러분들과 제가 4월 중순서부터 계속 트래킹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아름다운 수익률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막 들어갈 거야라고 고민하는 사람과 우리는 들어간 상태에서 자, 물량들 들어와라 라고 보는 사람들하고는 SOS랩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위치에서 시장을 견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런 내용들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과 관련해서 앞으로 이러한 스탠스를 가지고 이러한 추론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 할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종목군들에 대한 힌트 제가 밑에 보이시죠? 노란톡 안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정말 시장에서 실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었을 때 최영동 매니저와 최영동 전문가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조명되고 있는 성장주에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주시면서요. 원포인트 전략도 챙겨봤습니다. 시장을 한 발 먼저 파악해 볼 수 있는 주간 일정 정리표부터요. 다가오는 6월을 앞두고 차기정부 수혜주 리포트까지 하단 참고하셔서 꼼꼼하게 또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실시간으로 정확한 전략 세워보면서 이 흐름들 장중에도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까지 최영동 전문가님과 함께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 통해서 살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이 공개가 될 차례가 됐습니다. 오늘 최영동 전문가님께서 가져와 주신 종목은 두 가지인데요.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해주셨을지 바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오늘 또 이렇게 좋은 상승장에서 어떤 종목에 좀 주목을 해주셨을까요? 일단은 두 가지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앞서서 시황 이야기를 해드렸고 원포인트 키포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시장에 눌림목이 나왔잖아요.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아, 이제 올라가는 종목이 신고가를 더 쓸 거냐. 그러니까 지난주에 신고가와 신저가가 극단적으로 좀 나뉘었던 시장이었다고 하게 되면 과연 오늘 월요일장의 상승으로 인해서 지난주와 같은 모습들이 전개가 될 거냐, 아니면은 이제 신저가 종목들, 많이 빠졌던 종목군들의 반란이 이루어질 거냐, 이거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컨셉은 후자에 좀 가까운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종목 궁금하시죠? 자, 넘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CMS라는 종목입니다. CMS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좀 최근 그때 당시에 얘기를 했었을 때의 움직임들은 굉장히 좋았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 뒤로의 움직임들은 조금은 좀 실망스러운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소폭의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줬고, 오늘 리바운딩된 자리의 위치를 한번 보시게 되면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좋은 자리에서 리바운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여전히 박스권 내에서 아주 그냥 징글징글하게 사이드로 기고 있는 그 자리예요. 자, 그렇다고 되면 후발주로 움직여줄 수 있는 종목군들 하나하나씩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CMS에 대한 강점 요인은 딱 3가지 정도로 결정을 지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AI 기반 3D 비전 로봇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정형 물체의 인식과 정밀 가이던스를 통한 자동화 기술의 강점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 비정형 물체입니다. 여러분들 휴머노이드 로봇의 강점이 뭐예요? 사람과 같이 똑같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사람이 어때요? 규칙적으로 움직이나요? 퇴근할 때, 출근할 때나 규칙적으로 움직이지 대부분의 활동은 다 비규칙적이잖아요. 비정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가 바로 CMS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AI 기반 자동 피스피킹 로봇 시스템, 그다음에 이제 제조업 관련해서 어셈블링, 웰딩 가이드런스, 이런 이제 솔루션과 관련된 시스템과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6월달 강세 흐름들이 전개가 된다고 하게 되면 꼭 놓치지 않고 보셔야 되는 대표적인 종목을 CMS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CMS 다시 한번 좀 체크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얘기해드림과 동시에 여러분들 차트 한번 열어보세요. 꼭 굳이 제가 보여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께서 CMS라는 종목 차트 한번 볼까? 라고 보시게 되면 제가 어떠한 이야기들을 해드리는지, 핵심 키워드가 어떤 얘기들인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밑에 하단에 보이시죠? 노란톡 링크 안내 통하셔가지고 들어오시게 되면 저와 함께 조금 더 심도 있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 시황에 대한 이야기, 업황에 대한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은 CMS로 짚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목해보시면 좋겠고요. 또 함께하시는 분들께 따로 공개해드리는 또 하나의 선물 같은 히든 종목까지도요. 하단 참고하셔서 꼼꼼하게 받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오늘의 핵심 화면 통해서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포인트 시황으로는 국내 증시와 주요 경제 일정 분석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최영동의 시장을 꿰뚫는 원포인트 기법 강의 함께했고요.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으로는 CMS로 들고 와 주셨습니다. 또 하나의 히든 종목까지도 다음 장에서 주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을 위한 투자 전략 더욱더 꼼꼼하게 챙겨가 보셔야겠죠. 예측하기 힘든 시장 속에서 촘촘한 대응 전략도 가져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하단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정 관련된 요약본까지도 잊지 말고 챙겨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상한가 로켓 배송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 등 자본시장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